세금 신고 누수가 연 7조 원을 초과하는 일본의 현실 이래가지고 2018년도 기사죠. 예, 연 얼마? 70조 원 정도 되겠네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시스템을 일본은 작년 말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감사합니다. 일본에서 탈세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된 이유라는 내용인데, 저희 방송에서 이제 시청자분들이 일본 여행 오셔가지고 이제 갔다 온 경험담으로 저한테 질문을 많이 주시는데, 뭐냐면은 일본 보니까 자영업자 가게 같은 거 음식점 갈 때 카드 안 돼요. 아무것도 안 돼요. 현찰만 받아요. 그 다음에 뭐 라면집 가면은 자판기가 있는데 자판기에 현찰만 넣고 표 뽑아가지고 라면을 먹어야 돼. 현찰로서 너무 불편했어요 라는 그런 소견과 플러스 오상 그거 다 현찰 쓰던데 그거 다 진짜 세금 잘 내고 있나요? 라는 식으로 좀 이제 물어보신 분들이 꽤 많이 계셨거든요. 가끔 현찰만 받고 영수증 안 주는 음식점 그런 거 좀 많이 보이네요. 그렇죠. 그게 누가 보더라도 뭔가 냄새가 났거든요. 근데 자영업자고 그 다음에 뭐 라면 그릇 몇 개 팔아도 돈 얼마나 겠지 약간 이런 거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까지 크게 문제 삼지는 않았었어요. 그런데 그렇죠. 이게 일본이 경제가 잘 나갈 때는 문제를 안 삼는 겁니다. 근데 일본이 고령화 사회, 인구의 3분의 1 이상이 만 65세 이상, 즉 뭐야? 일을 하는 인구가 일본은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그러면은 국가 입장에서 세금을 납부하는 사람들이 줄어든다는 거잖아. 그러면은 세금을 다시 걷어야 돼요. 누구한테? 지금까지 약간 좀 봐줬던 그레이 좋은 사업자 친구들한테 야, 이제 안 된다. 돈 내놔라.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요즘은 최근에 이걸 좀 많이 바꿨습니다. 그래서 이게 정말 획기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일본에서 어떤 식으로 탈세를 했었고 그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줄어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이 컨텐츠를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보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세금 신고 누수가 연 7조 원을 초과하는 일본의 현실 이래가지고 2018년도 기사죠. 예, 연 얼마? 70조 원 정도 되겠네요. 뭐 매출을 속인다든지 여러 가지 해가지고 낼 세금을 안 낸다. 이런 게 많이 있었던 겁니다. 일본은 사업자분들이 자기가 신고해요. 그렇죠. 이렇게 매출 나왔습니다라고. 내가 올해 얼마를 벌었고 얼마로 비용 처리했습니다를 본인이 하는 건 일본은. 그러니까 약간 성선설에 기반을 해서 하는 건데 그걸 나중에 국세청이 보고 냄새 나네. 가서 털어서 나면은 이제 추징금 들어가는 이제 그런 시스템입니다. 예. 이게 일본의 경제 규모라든지 봤을 때 너무 좀 거치는 게 적네? 이상하네? 라는 식으로 과거에도 말이 많이 나왔었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냐면은 한국, 중국, 일본의 현금 사용액은 일본이 1위, 스마트폰 결제 보급률에서는 최하위 이래가지고 박간의 영상 두둥.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일본 사람들은 현금을 선호합니다. 예, 일본은 지진도 나고 자연재해가 많이 있다 보니까 비상시에 흔히 말하는 인프라가 정지되었을 때를 대비해서 집에도 현찰을 놔두고 있고 예, 항상 현금을 소지를 해야지 뭔가 좀 있잖아. 유용하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 약간 그런 게 많이 있는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식적으로 현찰을 많이 쓰고 있었어요. 당장에 2014년 3월 29일에 일본의 경제산업성에서 최근 통계를 낸 게 있습니다. 현금 대신에 다른 걸로 결제를 한 비율 이래서 나오는데 계산 결과 최근 39.3%. 즉 뭐다? 나머지 약 60%는 아직도 현찰로만 쓰고 있단 말이에요. 결제 비율이. 예. 그래도 많이 늘어났네. 그렇죠. 과거에 비하면 이게 일본은 엄청나게 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나라 사람들 입장이라든지 중국에서 봤을 때 야, 아직까지 그러면 60%가 현찰로 돈이 돌고 있단 말이야? 말이 안 되네. 어마무시하네. 이렇게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아까 말했잖아. 현찰로 거래 대금을 주고 받고 아니면 라면집가 뭐 하고 그러면은 이게 쫓을 수가 있습니까? 잡을 수가 있어요. 현찰의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없어요. 준 적 없고 받은 적 없습니다. 이러면 끝이잖아. 기록이 남는 게 아니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본 내에서도 일하는 사람이 점점 적어진 이 상황에서 지금까지 걷지 못했던 숨겨있던 광물을 채굴하는 시간이 바로 이거란 거예요. 이 60%의 현찰을 쓰는 사람들을 제대로 잡아내가지고 당신 거래했었네요? 근데 왜 지금까지 세금을 안 냈지? 이상하네 이 친구 이런 거 있잖아요. 예, 이런 거 잡아내고 싶었다는 게 일본의 최종적인 목표였어요. 근데 아까 말한 것처럼 뭡니까? 우선 그래도 일본은 어떻게든 현찰을 쓰고 어떤 지진이나 재난 대비된 현찰을 쓰니 문화인데 그걸 국가에서 말이야. 야 지금부터 현찰 쓰지 마. 현찰 쓰면 너 페널티.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획기적인 시스템을 일본은 작년 말부터 도입을 했습니다. 그 제도가 뭐냐요? 라고 했을 때 2013년 10월부터 일본에서 인보이스 제도라는 걸 도입을 해가지고 이제 뭡니까? 뚜까 패기 시작한 겁니다. 인보이스는 사업자 간에 교환되는 소비세액 등이 기재된 청구서나 영수증에 번호를 매긴다는 거예요. 기존에 예를 들어 여러분들이 라면집에 가서 현찰로 돈을 냈어. 야, 아줌마, 이거 영수증 좀 써주세요. 예, 두 분이시죠? 라면금, 예, 영수증 여기 있습니다. 종이를 써주고 그냥 끝이었어. 그럼 그 영수증을 가지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은 비용차 하든지 말든지 상관이 없지만은 거기는 영수증 떼준다 하더라도 뭐 상관이겠어. 그래봤자 이거 매출 신고 안 하면 끝인데.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부터 거기에 무조건 번호를 매기게 됩니다. 번호가 일본 국세청으로 들어가는 번호예요. 즉 뭐야? 거래를 하게 되면은 거래를 했었다는 것에 대해서 그 기록을 다 쫓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 거래 명세서 그냥 가라로 쳐도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부터는 번호를 매기지 않은 거래 영수증은 비용 처리로 인정을 안 시켜주겠습니다. 라는 식으로 일본이 제도를 바꿔버린 겁니다. 어느 정도 매출이 있는 분들은 일단 바로 이제 소상공인부터 이러면 안 되니까 일단은 시작은 하는데 2029년 정도까지 점차적으로 유예기한을 주는 거예요. 대신 그때 되면 알짜롭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지금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게 일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정도 효과가 일어났냐? 정말 놀랍습니다. 인보이스 제도 개시로 개인 사업자의 소비세 신고 약 2배로 증가. 그러니까 지금까지 신고를 하지 않고 있었던 사업자들이 정말로 많이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건 아직까지 유예기간이 있기 때문에 모든 사업자가 다 들어온 게 아닙니다. 한 번 시작했을 뿐인데 벌써 들어왔다는 거는 지금까지 얼마나 이거를 그죠 이제 해먹었다는 거야. 대충 감이 나오죠, 그죠? 예. 그래가지고 이게 일본 사회에서 좀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충격을 주고 있냐면 여러분, 일본의 총무성 통계국 2014년 4월 기준의 노동력 조사입니다. 이게 뭐예요? 라고 했을 때 일본의 취업자 수를 나타내는 거거든요. 일본의 전체에 경제 활동하는 인구가 6,750만 명 정도가 있습니다. 자영업자가 630만 명이에요. 일하는 셀러리맨. 이 사람들이 약 6천만 명입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대부분들이 셀러리맨이에요. 10% 이하네, 자영업자분들. 그렇죠.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겁니다. 셀러리맨은 뭐예요? 원천 징수표입니다, 이게. 월급 받을 때 떼어갈 거 다 떼어가고 일본은 나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서 일본은 마지막에, 연말의 마지막에 이거 가지고 연말 조정이라는 게 있어요, 셀러리맨들. 그러니까 이 연말 조정이 어떤 식이냐면은, 예를 들어 결혼한 친구면은, 가족 있으면은 몇 개 공제 좀 시켜주세요. 그리고 생명 보험, 주택론 그 정도. 그 정도죠. 대표적인 거. 그러니까 이 여기 관해서는 박간의 영상. 두둥. 예. 일본의 직장인들이 한국 직장인보다 돈 모으기 힘든 이유. 대충 이런 내용으로 제가 옛날에 방송을 한 적이 있는데, 한국보다 일본은 공제 항목이 엄청나게 적어요. 그래서 일본은 거지간한 소득, 월 200 정도만 되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세금 다 뜯겨갑니다. 소득세부터. 그렇기 때문에 일본 셀러리맨들은 절세를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요 밑에 있는 탈세 같은 거 있잖아. 꿈도 못 꿔요. 왜? 이미 다 뜯겨가거든. 일본의 셀러리맨들은 즉 그렇죠. 성실 납부자들입니다. 이게 일본의 상황이에요. 일본 경제활동인 게 90% 일본 셀러리맨들이 요런 기사를 딱 봐봐. 나는 이미 회사에서 세금 다 떼어가고 아무것도 없는데 도대체 어떤 인간들이 이걸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누구야? 옛날부터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어요. 그러면 이제 나오는 거지. 개인 사업자. 그 친구들이구나. 왜? 셀러리맨 이외에 그런 개인 사업자 같은 사람들은 확정신고라는 게 있습니다. 예, 이 확정신고가 뭐냐면은 본인이 1년간에 돈을 얼마 벌었어요. 비용 지출을 얼마나 했어요. 그러니까 나는 올해 세금 요 정도일 거예요. 라는 식으로 본인이 신고를 하는 확정신고예요, 이게.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 회사원으로 급여 수입이 2천만 원 이하, 부업 등을 안 하는 친구, 거의 안 하는 친구, 근데 소득이 없는 사람, 그 다음에 개인 사업주 등의 사업소득이 월 48만 원 이하,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 있는 거야. 흔히 말하는 소득을 숨겨가지고 있잖아요. 현찰로 돈을 벌지만은 국가가 내가 현찰로 돈을 버는 걸 어떻게 알아? 모르잖아. 그럼 난 무소득인 거예요. 라고 배째는 친구들도 있었어, 사실은 이게. 그랬는데 인보이스라는 게 등장을 하다 보니까 현찰 거래를 한다 하더라도 국가가 돈을 흐름을 파악을 할 수가 있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제 들키네? 화들짝? 예, 신고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있잖아요. 이게 등장을 해가지고 이게 일본사에서 셀러리맨들이 이 기사를 보고 이제 우라통이 터지는 거야.
이게 인보이스 제도가 사실 도입되기 전에 일본에서 여론 플레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일본의 각종 개인 사업주들이 등장을 해가지고 여러분 자영업자 힘듭니다. 인보이스 제도 자영업자 말려 죽이는 제도예요. 소자영업자 응원하는 차원에서 인보이스 제도 반대해주세요라는 이게 작년에 한 해도 일본에 엄청나게 기사가 나왔었어요. 예. 예. 그래서 많은 셀러리맨들 보면서 내가 좋아하는 성우, 그 사람들 개인 사업자거든. 그 성우가 이제 애니메이션 캐릭터 연기를 못할 수가 있다고? 힘들겠다. 응원해야지. 저도 반대합니다. 서명합시다. 이런 게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 기사가 한번 딱 떴잖아. 여론이 싹 바뀝니다. 나는 회사가 뜯겨가는데 니들은 지금까지 세금 안 내고 있다가 여론 플레이 했던 것 뿐이니? 여러분들 보더라도 너무 임팩트가 크지 않습니까? 일본의 사업자 등록이 늘어난 게 아니에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고를 안 하다가 저 사실은 이런 경제활동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라는 친구가 2배가 늘어났대잖아.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거든. 이게 어떤 걸 잡았냐면은 일본에 익세라는 게 있어요. 익세. 뭐냐면은 일본은 소비세가 있습니다. 물건을 사고 팔 때 무조건 소비세를 붙여야 돼요. 예를 들어 5,000엔짜리 물건을 팔게 되면 소비세는 10%, 500엔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업자들이 이제 팔면서 소비자들에게 그걸 징수를 해요. 자기들이 슈퍼에 진열한 상품을 들여올 때도 공장에서 물건 판매하는 사람들한테도 도매 가격에 소비세를 붙여가지고 줬던 거예요. 그러니까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왔다 갔다. 그런데 이게 매출 1,000만 엔 이하,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은 매출 1억 이하 사업자에게는 지금까지 지출한 소비세보다 받았던 소비세 금액이 많다 하더라도 그냥 니 가져라. 그거 일일이 돈 계산하고 하는 거 국가 귀찮다. 니 가져라. 이렇게 해줬던 거예요. 소규모 사업자분들이다 보니까. 당장 이게 일본은 소비세가 0, 3, 5, 8, 10 점진적으로 올라가다 보니까 이걸 일일이 그때 제도적으로 맞추는 게 힘들었던 거지. 근데 이게 10%가 되고 나서부터 이걸 신고를 안 해도 되다 보니까 이게 너무 달달했던 거야. 거기다가 또 아까 플러스 내가 예를 들어서 현찰로만 물건을 사고 팔아. 그러면은 매출이 예를 들어 한 1년에 10억이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나는 저 매출 1억 안 됩니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생길 수가 있겠죠.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10억의 매출을 올리는 기간이 발생했던 그 10%의 소비세도 본인이 꿀꺽할 수 있었던 거야. 왜? 매출이 없는 사업자니까. 표면상으로는. 근데 이게 너무 늘어나. 놔둘 수 없는 거지, 이제. 그래가지고 이걸 스타트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일석이조죠. 표면상으로는 소비세를 본인이 꿀꺽하는 그런 친구들을 때려잡겠다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뭐예요? 세금 신고 안 하는 애들을 때려잡는 제도예요, 이게. 이게 지금은 약간 유예기간을 주고 있는데 유예기간이 좀 끝나고 나면은 정말로 피도 눈물도 없이 다 때려잡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처럼 파악하고 싶단 거죠. 그렇죠. 한국이나 아니면 중국에 QR코드 들어갔다 왔다 하는 것처럼 일본은 현찰을 쓴다 하더라도 국가가 네가 돈을 어디 쓰고 얼마를 버는지를 다 파악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제부터는. 이게 언제? 2019년까지는 다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이것뿐만 아니죠. 악덕 국제 전매가 면세품을 1억 엔 이상 구입하는 외국인도 있다나. 닭간의 영상에서 일본의 외국인 관광객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일본 사람들이 외국인 관광객에 대해서 약간 좀 인식이 안 좋다 이런 말 하잖아요. 근데 그중에서 제일 인식이 안 좋은 게 바로 이겁니다. 외국인이 일본에 와가지고 비싼 걸 명품 같은 걸 막 쓸어 담아요. 뭘로? 면세로. 그거를 되팔렘을 해요. 그래놓고 신고 안 하고 튀어요. 일본에서 면세로 사가면은 그냥 들고 가서 개인용으로 쓰든지 해야 되는데 일본에서 면세로 사가지고 일본 사람들에게 10% 싸게 파는 거야. 그런 애들도 생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거야. 이게 한둘인가요? 아니죠. 당일개개 면세품 371명이 1억 이상 구매, 전매인가? 제도를 재검토해야 된다. 왜냐면 1억엔을 사게 되면은 소비세가 1,000만 엔입니다. 그게 일본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어. 쟤들은 뭔데 이러면서 있잖아. 자기가 쓴다면 해외여행 와서 즐겁게 하는 거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걸로 사업을 해? 이거는 잡아야 된다. 이걸 어떻게 잡을 수 있을까? 기존에 너무 쉽게 해놨었네. 이거 바꿔야 되겠어. 외국인 여행객을 향한 면세 제도의 개혁. 일본 재무성, 국세청, 경제산업성, 관광청 4개의 청에서 협동으로 해서 지금 안을 만들어냈어요. 예를 들어 여러분 돈키호테 가서 물건을 사요. 일본의 동전 파스, 일본의 과자, 위스키, 룰루랄라 해주세요. 이러면 바로 거기서 이제 삐빅 고객님은 외국분이시니까 저희가 이거는 몇 퍼센트 다 바로 현장에서 면세 처리해가지고 결제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주잖아요.
근데 이제부터는 어떻게 바뀌냐? 유럽식. 아, 고객님, 일단 네가 외국인인 거 뭔 건 모르겠고, 물건 사셨으면 일본인과 동일하게 10% 소비세 내시기 바랍니다. 삐빅삐빅. 아니, 나 외국인인데 나 왜 소비세 내야 돼? 면세 아니야? 아, 그러세요? 그러면은 니들 나라 돌아가실 때 공항에서 나 진짜 이 물건 안 쓰고 잘 들고 소지해서 집에 갑니다. 일본의 공항에 있는 세관 직원에게 도장을 받고 그 들고 나가면은 뭡니까? 그때 환급해 줄게요. 그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백화점에서 루이비통 사가지고 자 싸게 팝니다. 이걸 아예 사전 차단시키겠다는 거예요. 유럽 여행 가면 귀찮잖아요. 뭔가 긴 영수증 부아 나와서 카드 번호 써야 되고 이름 써야 되고 그리고 그 미리미리 공항 가서 돌아갈 때 그 신청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거 일본도 그렇게 하자라고. 그렇죠.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이런 식 유럽식으로 이게 시행이 될 거다라는 게 작년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 들으면은 오상 그 전에 그럼 일본 N 절대 일본 가서 빨리 면세로 사야 되겠네요.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라스트 찬스라는 겁니다. 일본 사람들이 여론으로는 빨리 시행해라거든요. 네, 왜냐면은 인보이스 제도 때문에 자국민도 지금 때려 부수고 있는 상황인데 외국인을 왜 봐줘 이 말이잖아. 그래서 전체적으로 버터플라이 임팩트죠. 인보이스 제도, 일본에 숨어있던 세금 신고 누수, 탈세하는 사람들을 잡아들이기 위해 가지고 도입한 제도인데 그 제도로 인해 가지고 일본 사람들의 세금에 대한 관심도가 높아지다 보니까 저거 다 잡아내요. 면세도 잡아내. 이런 거 다 연결돼 있다는 사실. 뭐 어쩔 수 없죠. 인구가 줄어가고 노령 인구 늘어나고 일하는 사람이 줄어드는데 세금은 더 필요하단 말이야. 왜? 노인들 연금 줘야 되고 보험비 지출 늘어나는데 그럼 뭐 연끌까지 빨아야지. 지금까지는 눈 감아놨지만 니들 돈 다 내놔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 상황이 일본이란 겁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탈세하는 사람이 줄어들게 되었다라는 내용을 알려드렸습니다. 오늘 내용 여러분들에게 참고가 됐으면 좋겠네요. 감사합니다. 요시. 인보이스 제도로 누가 제일 돈을 많이 벌 것 같습니까? 세무사랑 회계사입니다. 왜? 지금까지 세무사랑 회계사한테 일을 안 받기던 개인 자영업자, 소규모 사업자 친구들이 갑자기 연락이 오거든. 인보이스 제도가 뭐예요? 저 이거 안 하면 잡혀가나요? 일단은 상담 한번 받으시고 저희한테 장부 주시면 됩니다. 아, 근데 인보이스는 번호를 기입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 요금이 들어가요. 실제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할 게 많은데 매달 그거 세무사랑 저희 뭐 고문 계약하시고 하시죠. 그러면 속편합니다. 그러다 보면 일본의 세무사랑 회계사 친구들이 진짜 얼굴에 웃음꽃이 일이 너무 바빠요. 일이 너무 바빠서 죽겠어 이러면서 있잖아요. 매출이 늘어나니까. 예, 지금 난리라고 하더라고요. 예. 그분들뿐만 아니라 IT 기업도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자기가 신고했던 분들이 뭐 시스템 복잡해서 못한다, 세무사분 그리고 있잖아 처리하는 시스템도 도입해야 된다 해서 예를 들어 엑셀 같은 거 파일 넣어두면 알아서 있잖아. 이번 달에 비용 처리 항목 얼마입니다. 자동 계산해주는 프로그램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판매하는 IT 업계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있잖아. 장부에 돈 쓰고 자 이번 달 현찰 얼마 놔두고 있잖아. 비용 처리 이렇게 결제해가지고 빼기 이런 그런 거 하면 번호를 붙일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터넷상에서 이거 입력하면은 바로 인보이스 번호 붙여 나옵니다. 도입하세요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기업들도 지금 넣어놨습니다. 일본에서. 일본에 여행 오신 분들 중에 택시 타시는 분들 택시 뒷자리에 앉으면은 쪼매난 그거 아이패드 같은 곳에서 광고가 오질나게 나오거든요. 거기에 반 정도는 인보이스 대응하는 IT 기업 그 소프트웨어 판매하는 그겁니다. 회사 업무 처리 목 잡아줘 우리 시스템 도입하시면 당장 팔어. 셀러리맨들이 비용 처리한다고 택시 많이 타고 다니거든요. 거래처 갈 때. 그러면 우리 회사도 이거 도입해야 되는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뭐 일본에 그런 거 엄청 나와요. 예.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러모로 좀 뭐라 해야 되냐 이렇게 좀 차별되는 게 있습니다. 이런 소비세에서. 근데 그까의 목적은 돈의 흐름을 다 파악하고 싶다. 그게 큰 목적이다 보니까 그래도 그거는 누구나 싫어하잖아요. 법인도 그렇고 개인 그 국민들도 싫어하니까 저걸 만들어야 돼요. 그게 지금까지 신고 안 했던 그 나쁜 업자들 그 저걸 만들어서 이렇게 된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머리를 잘 쓴 거지. 세금 더 많이 걷겠으면 여러분 야 세금 걷지 말고 국가한테 있잖아. 사람들이 화살을 돌리는데 지금 화살 누구한테 돌렸어요? 지금까지 세금 안 냈던 자영업자들 그 다음에 소규모 사업자들 니들 때문이야. 이런 거 있잖아. 타겟을 바꿨으니까 기가 막히네요. 예. 그러니까 개인적으로는 목적 자체는
그 나쁜 건 아니다고 느끼는데 업무적으로는 아주 일부분의 나쁜 사람들 위해서 많은 분들의 일이 늘어났으니까 그 현장적으로는 너무 안 좋아요. 생각해보니 그것도 뭔가 일부러 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이득을 못 얻는 분들도 생기잖아요. 세무사분들도 그렇죠, 그렇고 그 IT 기업도 그렇고. 일이 복잡해야지 그 복잡한 거를 단순화시키는 사람이 돈을 벌 거 아닙니까? 그게 일본에서는 아까 말한 뭐 회계 소프트 만드는 그 기업이라든지 아니면은 회계사 세무사 이런 친구들 전문직이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본에서 지금 회계사 세무사가 나름 짭짤하다고 합니다. 이거 덕분에. 예.